신현성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권도영이 한국 송환을 바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권도영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현성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즉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경법상 사기입니다. 추가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제 및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투자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테라, 루라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현성 대표를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뉴욕 검찰은 권도영을 증권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테라 블록체인 기술 등 여러 측면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는 권 대표가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 대표는 또한 테라폼 뉴스가 발행한 루나와 테라 USD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 거래 업체와 함께 USD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는 뭐니해도 증권사기입니다. 증권사기는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인데 그 처벌 또한 엄중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기는 민사손해배상 판결,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권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는 개인이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다른 투자자보다 불공정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시장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둘째, 폰지 사기, 판지 스킴즈라고 하는데 초기 투자자에게 지급된 수익이 나중 투자자의 투자에 의해 생성되는 일종의 투자 사기를 말합니다. 폰지 사기는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끊임없이 유입해하며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면 결국 몰락합니다. 셋째, 회계 사기. 회계 사기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재무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손실 숨기기, 수익 부풀리기, 비용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펌프 앤 덤핑 방식. 펌프 앤 덤핑 방식은 주식을 홍보하여 가격을 올린 다음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 전에 이익을 남기고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사실의 허위 진술 또는 누락. 이것은 개인이나 회사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투자자의 주식 매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재무 성과에 대한 허위 진술, 중요한 위험 요소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도영이 어떤 범죄에 해당할지 감이 오시죠? 미국 생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재판은 테라와 루나가 당연히 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코인 관련 수많은 형사사건이 있었고 기소되고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권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코인을 증권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코인 관련 사건들이 사기로 처벌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권도영은 몬테네그로에서 신현성 대표의 사건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둘은 공범이지요. 한국 검찰이 신현성에 대해서 코인이 증권이라는 전제를 증명하기 힘들어진다면 권도영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 완성하는 것은 검찰의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권력을 이상한 곳에 쓰면 정치검찰이 되는 것이지만 검찰이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만큼 법치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머리 좋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검찰이 똑똑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의 능력이 시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신현성과 권도영이 사기죄의 잡범이 되느냐, 증권범죄자가 되느냐는 검찰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법, 스타트업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컨텐츠였습니다.